이제 드디어 행성의 타원 궤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했었죠. 잠깐 복습하면 1차원의 포텐셜 에너지 방법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무엇을 따로 떼었냐면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2분의 1 mv 제곱에 v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Vx를 X에 대해서 지금 1차원이니까 X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초기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인지 알면 대략 직선 위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 곡선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더 작다면 이 원이 더 작죠. 그러면 그런 운동은 할 수가 없고 최저점에 있다면 이 2라면 그 한 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위에 E3라면 저 사이 저기 X3와 X 프라임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 어디보다도 에너지가 더 크면 그러면 입자는 물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다가 저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좀 빨라지겠죠. 좀 느려지다가 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정성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알면 대략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1차원 포텐셜 에너지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2차원 평면 운동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중심력을 받는 경우에 중심력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 운동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R방향,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와 각방향 운동 에너지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방향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에 더했어요. 그것을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역학적 에너지에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빼면 그러면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런데 이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는 0보다 같던가 크다고 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이 더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여기서 세타톳 각속도는 R에 따라서 L은 가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가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중심력을 받으면 그래서 중심력을 받는 경우에는 가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R이 커지면 세타놳이 작아지고 R이 작아지면 세타놳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운동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최저점과 같다면 어떻습니까? 이 2하고 같다면 그러면 R2라는 한 값에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R값이죠. 세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R이 하나의 값이면 세타는 어때요? 각속도가 일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크면 R3와 R3 프라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어떤 운동입니까? 이것은 타원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냐면 지금 행성은 중심력 중에서도 어떤 힘?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만유인력은 중심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우리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평면 위에서 가운동량이 보존되면 평면 위에서 운동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량 중심을 딱 원점으로 하는데 사실은 태양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무엇하고 일치합니까? 태양의 위치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상대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뮤는 뭐였습니까? 환산 질량이었죠. 이런 경우 태양과 행성처럼 태양의 질량이
훨씬 더 크면 이 환산 질량은 사실은 그냥 행성의 질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여기서 인력이니까 R제곱분의 mm 두 질량이 호백 비례하고, 그러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GM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뭐였냐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네, 각방향 운동 에너지였는데, 각방향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2뮤 R제곱분의 L제곱 그랬어요. 뮤는 환산 질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래프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자,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R인데, R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건 0보다 크죠. R은 0보다 작은 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겠어요. 그래서 먼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 0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R이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R이 커지면 0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놈은 2뮤 R제곱, 이 각방향 운동 에너지 2뮤 R제곱분의 L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으니까 0보다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0에 가까이 가면 무한대고, R이 커지면 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겠어요. 이 둘을 더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이 0에 가까이 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그러더라도 이놈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모에 R의 제곱이 있고 이건 R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훨씬 더 0에 빨리 갑니다. 분모가. 그러니까 무한대에도 빨리 가서 0보다 작을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아래서는 어떠냐? 아래서는 R이 커지면 어떤 놈이 더 먼저 0에 가냐면 이 뒤에 게 더 먼저 0에 갑니다. 이놈이 조금 더 큰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그래가지고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초기 조건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초기 조건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언제든지 어떤 한 순간에 그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알면, 위치 알면 포텐셜 에너지 구하고, 속도 알면 운동 에너지 구해서 그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궤도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궤도를 회전한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점과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 때인데, 그 조건은 바로 여기서 최저점의 조건은 어떻게 해서 구해지냐면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 R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0인 경우입니다. 최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죠. 그게 0인 경우에 이것을 만족하는 R이 바로 원궤도의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최저점 이 제로에서 딱 저기에 부딪히면 여기서 결정되는 R0가 바로 최저점인데, 이 R0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식을 0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해보면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GMMMMU분의 L제곱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R0를 다시 여기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 대입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제로가 얼마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제로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G 2R 제로분의 MM 이렇게 됩니다. 이건 0보다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총 에너지는 0보다 작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무한히 먼 곳입니다. 근데 무한히 먼 곳이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큰 곳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그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총 에너지가 0보다 작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런 값을 가지면 0보다 작은 최저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0인 R0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다음에 가구노냥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각속도에 의해서 뺑뺑 도는 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때 타원 궤도를 회전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클 때입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가 될 조건은 뭐냐면 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저 최저 에너지보다는 더 크지만 0보다는 더 작을 때입니다.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게 저번에 했었지만 어떻게 돼요? 저리 갔다가 어때요? 끝없이 가게 됩니다. 끝없이.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궤도가 됩니다. 타원 궤도가 될 조건은 요 사이인데 요 사이가 바로 뭐냐면 E가 E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에서 그러면 여기 값에서 두 개의 R 값은 어디에서 변하냐면 저렇게 결정된 R1과 R1 프라임 사이에서 R1은 조금 작은 원이겠죠. R1 프라임은 조금 큰 원이죠.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타원 궤도가 될 텐데 그러면 R과 R1 프라임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결정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 놈이 여기서 저 두 점은 포텐셜, 유효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점이죠. 같은 점입니다. 이걸 풀면 되겠어요. 이 식을 풀면. 그러면 이걸 R에 대해서 풀어야지 되는데 R에 대해서 풀기는 좀 복잡하니까 R분의 1에 대해서 풀면 이것은 R분의 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요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바로 R1과 R1 프라임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R0는 뭐였습니까? R0는 GMM 미분의 L제곱 이거였죠. 원궤도를 돈다면 그때의 R0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저거 풀면 근해 공식으로 풀 것 같으면 근해 공식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되는데 근해 공식으로 푼 것 중에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R0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쪽, 양쪽 크고 작은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R1은 이건 더 작은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역수하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R0분의 1 더하기 루트 한 것이고 R1 프라임은 더 큰 거니까 그것의 역수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뺀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태양에서부터의 거리는 R1과 R1 프라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어요. R1이라는 원이 있고 R1 프라임이라는 원이 있으면 행성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타원 궤도를 도는데 실제로는 R1과 R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주기하고 한 바퀴 도는 주기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딱 폐곡선을 그리지 않고 이게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데 우리는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딱 타원을 그려서 이렇게 동일한 타원을 계속 그리는 그런 궤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 방법을 이용해서 행성들이 타원을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이것과는 달라서 이게 여기서 요 사이 E가 아니라 조금 다른 E라면 E가 E0와 같으면 원궤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E가 E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만약에 E가 딱 제로면 어떻게 되냐? 딱 제로면 포물선 궤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E가 0보다 크면 그때는 어떤 궤도를 그리냐면 쌍곡선 궤도를 그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부 방정식을 제대로 풀면 다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방법으로 대략 타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진짜 타원 방정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